안녕하세요. 이 선생님의 비즈니스 한국 수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눈과 관련된 관용 표현, 문장, 그리고 시장 조사와 관련된 대화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에는 눈과 관련된 관용 표현이 꽤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눈과 관련된 관용 표현 6개, 새로운 문장 6개, 그리고 회사에서 자주 하는 시장 조사와 관련된 대화문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눈과 관련된 관용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눈길을 끌다. 자, 눈길을 끌다라는 건 눈을 끌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은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다, 즉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다, 이럴 때 눈길을 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눈이 높다. 눈이 높다라는 거는요, 필요 이상으로 좋은 것만 찾을 때, 이럴 때도 눈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보는, 그리고 판별하는 그런 인식이 아주 높고 좋다, 이럴 때도 눈이 높다, 즉 안목이 높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음은 눈에 띄다. 자, 눈에 띄다, 이 말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드러나서 눈길을 끄는 그러한 것을 눈에 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른 것들보다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 아니면 혹은 지나치게 못해서 두드러지게 드러날 때, 그럴 때 눈에 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이 말은요, 사람이 아주 귀엽거나 아주 사랑스러울 때, 그럴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예쁘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손자, 손녀들을 봤을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엽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다음은 눈, 코 뜰 새가 없다. 눈을 뜰 시간도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은 사람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바쁠 때, 그럴 때 눈, 코 뜰 새가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눈앞이 캄캄하다. 눈앞이 캄캄하면 어떻겠어요? 보이는 게 전혀 없겠죠? 그래서 눈앞이 캄캄하다라는 말은요, 아주 절망적인 생각이나 상황이 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주 긴장이 되고 너무 걱정이 되고, 이럴 때 눈앞이 캄캄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어에는 이 눈과 관련된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이 눈이 들어가는 관용 표현,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세요. 다음은 앞에서 배운 관용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요즘 화장품은 포장이 화려해서 소비자의 눈길을 끈다. 자, 화장품은 보통 포장이 아주 예쁘고 화려하게 만들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이럴 때 소비자의 눈길을 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화장품은 포장이 화려해서 소비자의 눈길을 끈다. 그 다음은 그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잘 해서 감독의 눈에 띄었다.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뛰어나거나 혹은 다른 물건에 비해서 아주 좋을 때, 이럴 때 눈에 띄다 라고 표현한다고 배웠죠? 그래서 여기는 그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잘 해서 감독의 눈에 띄었다. 다음 문장은요, 조금 기네요. 이사 가려고 집을 알아봤는데 좋은 집을 볼수록 점점 눈이 높아져서 결국 제일 비싼 집을 계약해버렸다. 여러분들도 물건을 사러 가서 이 물건, 저 물건 여러 가지 보다 보면 항상 제일 좋은 물건이 마음에 들죠? 그런 경우에 점점 눈이 높아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사 가려고 집을 알아봤는데 좋은 집을 볼수록 점점 눈이 높아져서 결국 제일 비싼 집을 계약해버렸다 라는 문장을 공부했습니다. 다음은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눈코 뜰 새가 없이 바쁩니다.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회사에서 일이 아주 많을 때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되고 회사에서도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일해야 되고, 이럴 때 일이 너무 많아서 눈코 뜰 새가 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눈코 뜰 새가 없이 바쁩니다. 다음은 불이 나서 집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눈앞이 캄캄하다고 했다. 눈앞이 캄캄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충격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말 절망적인 상황, 혹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계획을 잡을 수 없을 때, 그럴 때 눈앞이 캄캄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이 나서 집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눈앞이 캄캄하다고 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나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딸이 있다. 어떤 사람을 아주 좋아하고 귀여워하고 예뻐하고 또 사랑스러울 때 이런 표현을 하죠. 나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딸이 있다.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단어가 들어가는 문장을 완전히 이해해서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눈과 관련된 관용 표현, 그리고 그 관용 표현이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히 알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다음으로 시장조사와 관련된 대화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회사에서는 이 시장조사를 많이 하죠. 그리고 그 시장조사를 한 이후에 회의를 하게 되죠. 오늘은 그 시장조사와 관련된 회의를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특히 이 회의 대화문에는 오늘 우리가 배운 눈과 관련된 관용 표현을 쓰는 대화도 있으니까요. 한번 잘 듣고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최은지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장에 나가보니 경쟁사 제품 말고도 눈길을 끄는 노트북들이 많던데요. 노트북 화면이 분리되는 제품도 있었고 게임을 위한 특별한 기능이 있는 노트북도 있었어요. 자, 한국에서는 노트북, 랩탑을 노트북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 회사에서는 노트북과 관련된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회사 제품 중에 눈길을 끄는, 즉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노트북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시장에 나가보니 경쟁사 제품 말고도 눈길을 끄는 노트북들이 많던데요.
노트북 화면이 분리되는 제품도 있었고, 게임을 위한 특별한 기능이 있는 노트북도 있었어요. 후안씨가 이야기하네요. 그래요? 제가 다녀온 곳은 백화점 내 매장이라서 다양한 제품보다는 주요 브랜드 노트북을 위주로 팔고 있었어요. 후안씨가 간 백화점에는 중요한 브랜드들, 큰 회사 제품들 몇 개만 놓고 팔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요. 제가 다녀온 곳은 백화점 내 매장이라서 다양한 제품보다는 주요 브랜드 노트북을 위주로 팔고 있었어요. 최윤지 씨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눈에 띄는 제품이 있던가요? 자, 다른 노트북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그래서 눈길을 끌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던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눈에 띄는 제품이 있던가요? 후안씨가 이야기합니다. 한국전자 제품이 제일 잘 나가더라고요. 그 한국전자 노트북이 꽤 좋은가 봐요. 자, 이 회사는 우리가 계속 대한전자로 배웠죠. 한국전자는 이 회사의 경쟁사죠. 그 회사 제품이 제일 잘 팔린다 그랬습니다. 한국전자 제품이 제일 잘 나가더라고요. 그 한국전자 노트북이 꽤 좋은가 봐요. 최윤지 씨가 이야기하죠. 그래요? 그 회사 노트북은 대부분 비싸던데요. 자, 한국전자 제품은 가격이 아주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요? 그 회사 노트북은 대부분 비싸던데요. 후안씨가 대답합니다. 네, 그런데 백화점 매장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성능이 뛰어나고 속도가 빠르면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백화점에 오는 고객들은 보통 비싸더라도 품질이 좋은 그러한 물건들을 사러 오는 손님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 성능이 뛰어나고 속도가 빠른 노트북은 비싸도 삽니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그런데 백화점 매장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성능이 뛰어나고 속도가 빠르면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최윤지 씨가 이야기합니다. 백화점 고객들은 눈이 높고 구매력도 있어서 가격보다 성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다녀온 전자상가에서는 중저가 제품을 더 선호하던데요. 백화점 고객들은 눈이 높고, 즉 좋은 것을 찾는 버릇이 있고 어떤 물건에 대한 기준이 좀 높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비싸더라도 좋은 물건을 찾으려고 하고, 전자상가는 보통 조금 싼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중저가 제품, 중간 가격이나 저가, 낮은 가격의 제품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백화점 고객들은 눈이 높고 구매력도 있어서 가격보다 성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다녀온 전자상가에서는 중저가 제품을 더 선호하던데요. 후안씨가 대답합니다. 그렇군요.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려면 주요 타깃을 정하고 고객의 필요에 맞춰서 개발해야겠어요. 자, 물건을 잘 팔려면 목표를 잘 정하고,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려면 주요 타깃을 정하고 고객의 필요에 맞춰서 개발해야겠어요. 자, 오늘 시장조사와 관련된 대화문을 공부해 봤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오늘 배운
눈과 관련된 관용 표현도 이 대화문에는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시장 조사와 관련된 회의는 자주 하니까 오늘 배운 대화문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 선생님의 비즈니스 한국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